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데이터로 정리하고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유형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확인하겠습니다. 부동산 아백 14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1만 387가구로 2025년 입주한 27만 7,497가구 대비 약 25% 줄어듭니다. 수도권은 13만 6,860가구에서 11만 1,900가구로 약 18.23% 감소하고 서울은 4만 2,611가구에서 2만 9,161가구로 31.56% 급감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흐름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6만 2,688가구였던 서울주택 착공 물량은 2023년 3만 3,305가구, 2024년 2만 6,066가구로 줄었고 2025년에는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아파트는 착공 후 최소 2에서 3년이 지나 입주하는 것을 고려하면 2027년과 2028년에도 입주 물량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이 공급 절벽이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아백 14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총 12.52% 상승했으며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격이 약 24.35% 오르면서 평당 평균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사상 최초로 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6년에 들어서도 이 흐름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6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4.50%로 전년 동기 2.65% 대비 1.85%포인트 확대된 수준입니다. 신축 선호 현상도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공급 가뭄 현상은 소위 얼죽신이라 불리는 젊은 층의 신축 선호 현상과 맞물려 준공 5년 이내 아파트의 가격을 가파르게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거래된 서울 신축 단지들의 경우 분양가 대비 매매가가 50% 이상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이 숫자가 설명해줍니다. 분양가에 사면 입주 시점에 이미 50% 이상의 시세 차익이 만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개발 빌라 시장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아백 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곳은 정비사업 아파트였으며 이들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305.55대 1에 달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단지로 청약 수요가 몰리며 정비사업 불패 흐름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거래에서도 같은 흐름이 보입니다. 개포 현대 1차가 40억 원의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고 강남 목동 여의도 성수에서 재건축 기대 단지와 핵심 입지 대형 평형에 자금이 집중되며 선택적 강세가 뚜렷합니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는 롯데건설이 담보인정 비율 100%, 최저 이주비 20억 원을 제한할 정도로 건설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이주비 20억을 걸고 수주전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궁금해하실 경기도 반도체 셔세권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화성 동탄, 용인 수지, 수원 영통 등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서울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성 동탄의 올해 누적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9.57%로 수도권 전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용인 수지 역시 올해 누적 상승률 9.03%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4%와 비교하면 4배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도체 벨트인데도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평택의 아파트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은 마이너스 0.05%로 집계됐습니다. 이천 역시 마이너스 0.10%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에서는 수지와 동탄은 반도체 사업장 접근성은 물론 서울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 학군 등을 두루 갖춘 지역인 반면 평택과 이천은 교통 여건과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의에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평택은 대규모 미분양 적체가 집값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중 평택이 3,389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주는 교훈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 공장 근처니까 무조건 오른다는 단순한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부동산 가치는 단순 주거 선호도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 고소득 일자리, 첨단 제조와 연구개발이 동시에 작동하는 지역이 주도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다만 개발 호재에 기댄 무조건적인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AI 데이터 센터 등 첨단 시설 유치가 지역 경제에 도움은 되겠지만 산업 특성상 고용 유발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전반적인 시장 주도에는 한계가 있고, 기업 유치 소식 하나만으로 가치 이상의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동탄은 너무 뜨거워지면서 규제지역 지정론까지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보유 유형별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예정 지역의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인내의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거의 두세 달마다 새로운 구역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것이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빌라 보유자에게는 좋은 신호입니다. 다만 추진이 단계도 시작되지 않은 곳이라면 최소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자금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본인의 빌라가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분할되거나 신축된 물건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입주권 자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여부,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추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오면 그때 비로소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 추가로 매도하거나 매수하기보다는 보유를 유지하면서 사업 진행 속도를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보유세 부담이 있다면 재개발 구역 빌라는 멸실 전까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니 이 부분은 미리 자금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입지가 나쁘지 않은 15에서 20년 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구간이 사실 가장 전략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위치입니다. 15에서 20년이면 재건축 연한인 30년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신축은 아니기 때문에 얼죽신 트렌드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는 못하는 애매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유한 단지가 향후 재건축 연한에 도달했을 때 사업성이 있는 입지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입니다. 용적률이 낮고 대지 지분이 넓은 단지라면 비록 지금은 구축이라도 10에서 15년 후 재건축 가치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보유를 유지하면서 그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하나는 용적률이 이미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라면 지금이 오히려 신축으로 갈아타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신축 단지들의 경우 분양가 대비 매매가가 50% 이상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축을 계속 들고 가는 것보다 지금 차익을 실현해 신축 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갈아타는 것이 자산 증식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본인 단지의 용적률과 대지 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 보유와 갈아타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구축이니까 불리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경기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셔세권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느 셔세권에 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듯 동탄, 수지, 영통처럼 서울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진 곳과 평택, 이천처럼 반도체 공장만 있고 인프라가 부족한 곳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동탄이나 수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강한 상승 흐름에 올라타 계신 것이고, 동탄의 경우 이미 규제지역 지정 논의가 나올 정도로 과열 신호도 함께 보고 있어야 합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다면 지금이 일부 차익을 실현할 시점일 수 있지만 실거주 목적이라면 반도체 산업이라는 구조적 수요가 살아있는 한 장기 보유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반대로 평택이나 이천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솔직하게 현실을 봐야 합니다. 평택의 미분양 3,389가구라는 적체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가격이 단기에 반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천의 하락폭이 마이너스 0.22%에서 마이너스 0.16%, 다시 마이너스 0.07%로 점진적으로 줄어들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지역들은 지금 당장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하기보다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는 속도와 SK하이닉스의 추가 투자 계획,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의 신규 라인, 가동 시점 같은 구체적인 산업 일정을 확인하면서 중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지역에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지금 시세가 눌려 있는 것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일 수 있지만 교통과 인프라 개선이라는 명확한 호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동력 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입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 벨트라도 동탄과 평택의 차이가 보여주듯 주변에 좋은 기업이 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면 안됩니다. 교통, 생활 인프라, 학군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안목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라면 5월 9일 종료된 양도세 중과 유예와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반드시 고려한 세금 설계를 먼저 마친 후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